예, 보신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. 이른바 대일 역보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. 예. 우리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핵심적인 부품이라든지 제품 팔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? 그렇습니다.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? 일단 당정청은요, 대일본 수출 규제를 할 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외적으로는 이 품목들이 뭔지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. 예. 자,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네 번째로 큰 수입국이죠. 특히 이 철강과 조선, 질산 같은 화학 분야 품목, 이 자동차 부품과 이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부터 수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, 이들 물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 대일본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. 뭐 이런 계산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이들 품목의 경우에 이 대부분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. 예. 대체가 가능하다면 뭐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.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제품을 사주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바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본산 석탄 폐기물, 즉 석탄재인데요. 자,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총 1,200만 톤, 약 4억 달러가량을 들여왔었습니다. 예. 자,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%가량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. 자, 지난해에만요, 우리나라는 일본 석탄재 128만 톤을 수입했었는데, 자,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를 줄이거나 수입을 안 한다면 일본 업체는 급하게 이 다른 국가로의 수출 판로를 찾거나 이 톤당 300달러 정도의 매립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. 자, 당장 수입 석탄재 검사 강화 조치는 일본 업체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값싼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던 국내 시멘트 업계도 이 다른 구입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습니다. 그런데 강 기자가 얘기하는 그 정도라면 일본 경제가 받는 고통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장 1차적으로 그래서 빠르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 여행 규제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내세울 수 있는 역보복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자, 다만 보복은 보복을 낳아서 결국에는 양국 모두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보복 카드를 쉽게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. 들어보시죠. 정무라인 쪽하고 경제라인 쪽을 분리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협업을 해서 이쪽을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좀 풀고 이래야 되거든요. 예, 뭐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요즘 같은 개방 경제에서 보복이라는 것이 거의 자해에 가까운 것인데 일본 정부가 빨리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